자, 아니 여드름 치료를 하는데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의사들도 잘 모르거든요. 진짜 이 엉뚱한 치료 받지 마시려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여드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거죠. 돈만 갖다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얼굴에 지저분한 여드름, 아무리 치료해도 별 효과가 없어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우리가 여드름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여드름이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드름이 잘 치료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과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 여드름을 치료하고 싶어요 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 약을 처방해 줍니다. 바로 항생제인데요. 항생제도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미노신과 독시가 여드름 치료에 흔히 쓰이는 항생제입니다. 이 약들의 효과는 생각보다 뛰어난데요. 그렇게 심하지 않은 여드름이라면 대략 2주 정도만 복용해도 웬만큼 여드름이 가라앉게 되죠. 또한 이들은 모낭염에도 좋은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드름과 모낭염이 섞여 있는 경우나 서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걱정 없이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미노신과 독시를 복용을 해도 여드름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처음에는 항생제가 잘 됐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오히려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인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항생제 내성입니다. 하지만 미노신과 독시는 항생제 중에서도 내성이 잘 생기지 않는 약이라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 가능성이 높은 건 바로 그람 음성 모낭염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즉 미노신과 독시를 오래 복용했던 분들 중에서 갑자기 작은 농포나 커다란 결절이 생긴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람 음성 모낭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럼 그람 음성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그람 염색법을 기억하시나요?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그냥 투명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염색을 해서 관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람 염색법입니다. 우리 몸의 세균에 그람 염색을 했을 때 청색으로 나타나면 그람 양성균, 적색으로 나타나면 그람 음성균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노신과 독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원래 여드름이나 모낭염을 유발하는 그람 양성균이 사라지면서 이 약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람 음성균이 갑자기 번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람 음성균이 번식하면서 나타나는 모낭염을 그람 음성 모낭염이라 부릅니다. 대표적인 원인균으로는 엔테로박터, 클렙시엘라, 프로데우스, 에스케리치아 등이 있고요. 이들은 원래 피부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세균들이지만 병변에서 세균 검사를 시행했을 때 이런 세균들이 발견되면 그람 음성 모낭염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람 음성 모낭염의 치료로는 먼저 미노신과 독시를 중단하고 그람 음성균을 죽일 수 있는 다른 항생제로 변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네오마이신, 젠타마이신 등의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나 셉트림, 박트림 등을 2주에서 4주 정도 사용하면 빠르게 좋아지고요.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이소티논 등의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람 음성균은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소트레티노인으로 피부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그람 음성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것이죠. 여드름 치료를 해도 여드름이 잘 치료되지 않는다면 이럴 때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두 번째 질환은 바로 말라세지아 모낭염입니다. 말라세지아 모낭염이란 말라세지아라는 효모균에 의해 발생하는 모낭염을 말하는데요. 이 효모균은 그람 양성균도 아니고 그람 음성균도 아닌 진균에 속합니다. 말라세지아 모낭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얼굴이나 등, 가슴에 주로 발생하는데요. 여드름이 잘 생기는 부위와 겹치기 때문에 여드름과 혼동하기가 쉽죠. 따라서 잘 낫지 않는 등드름, 가드름, 여드름이 자꾸 반복되고 지속이 되면 말라세지아 모낭염의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말라세지아 모낭염은 일반적인 여드름과 달리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 좁쌀 여드름 형태는 잘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거나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 더 자주 발생하므로 이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말라세지아 모낭염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미경 검사, 조직 검사, 우두 등 검사인데요. 병변을 살짝 긁어 KOH 용액을 떨어뜨린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보면 마치 싹을 내고 있는 둥근 아포를 관찰할 수 있고요. 피부 병변을 직접 떼어내서 모낭 안에 있는 균사와 염증 반응을 직접 관찰하여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등을 조사하면 일반적으로 황갈색이나 황금색 형광빛, 모낭 안에서는 청백색 형광빛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하지만 이런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가 보기에 병력상, 병변의 특징상 이 말라세지아 모낭염이 의심된다면 항진균제를 처방을 해보고 약에 대한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항진균제를 복용하고 증상이 좋아졌다면 이 말라세지아 모낭염이 생긴 것으로 거꾸로 진단하는 것이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르는 항진균제만으로 좋아지기도 하고요. 증상이 심할 때는 경구 항진균제를 2주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말라세지아 모낭염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질환으로 수발백선증이 있습니다. 자, 흔히 면도 독으로 불리는 증상의 일종인데요. 자, 주로 성인 남성의 콧수염이나 턱수염 등 면도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진균 감염을 말하죠. 이 질환은 말라세지아가 아닌 티니아라는 진균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 마찬가지로 항진균제를 사용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주로 비위생적인 면도날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면도날을 소독하는 것이 예방에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라면 면도를 피하기 위해 제모레이저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말라세지아가 모낭에 감염을 일으켜서 생기는 모낭염이 아니라 이 말라세지아에 의한 알러지 반응으로 생기는 피부염 증상도 존재합니다. 말라세지아에 의해 감작된 사람은 말라세지아에 노출될 경우 항원, 항체 반응이 발생하면서 알러지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 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서 종종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 말라세지아에 대한 IgE 항체를 측정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말라세지아에 대한 IgE 수치가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남성이거나 혹은 얼굴과 목에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 경우 이 IgE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항진균제를 복용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여드름이 있을 때 의심해야 되는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드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사들은 무조건 미노신과 독시 같은 항생제만 처방하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여드름으로 보이는 피부 문제들이 사실은 다 다른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겠죠. 평소에 여드름 치료가 잘 되지 않으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